11번째 단원 등비수열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비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수열 1, 2, 4, 8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 항 1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곱하기 2를 해서 그 숫자들이 배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수열도 보시면요. 9, 3, 1, 3분의 1은요. 결국 9부터 시작해서 3분의 1씩 곱해서 뒤쪽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열을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요, 우리는 공비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차 수열은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었는데요. 등비수열도요, 한자어입니다. 같을 등이고요. 비는요, 비례, 비율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을 가지고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비율들이 곱해지게 되는데요. 그 곱해지는 값들을 우리가 공비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공비가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는요, 공비가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공비를 나타낼 때 이 이니셜 R을 사용했을까요? R은요, 결국 rate, 비율의 약자에서 이 R을 따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공비를 이니셜 R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요.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고요. 공비라는 것은 그때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째 항은요, A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요, 이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게 되니까 AR이 되겠죠. 그러면 셋째 항은요, 다시 그 앞에 있는 둘째 항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되니까요, AR 제곱이 될 거고요. 네 번째 항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그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 혼자 있고요. 두 번째 항일 때는요. AR의 1제곱입니다. 세 번째 항일 때는요. AR의 제곱입니다. 네 번째 항일 때는요. AR의 세제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1씩 줄어들어서 이 공비가 곱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A의 n번째 항인 일반항 AN은요. AR의 n-1, 그래서 지금 항번호에서 1만큼 빼준 n-1을 곱해준 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은요. AR의 n-1제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할 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했던지 기억이 나시나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항 AN은요. A 플러스 n-1의 d와 같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입니다.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일반항 AN은요. 첫째 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과 같은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째 항과 공비만 알게 되면 일반항은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주어진 1번 수열에서요. 첫 번째 항은 지금 2가 되겠고요. 공비는 현재 뒤로 갈수록 30 곱해지는 형태로 숫자들이 나열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비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은요. A, R의 n-1제곱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4고요. 지금 공비 R은요. 몇씩 곱해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따라서 일반항은요. A, R의 n-1제곱 이렇게 기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7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7이고요. 둘째 항이 마이너스 9라는 것은 등비수열이라면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항은요.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2고 7번째 항이 16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비를 먼저 알려줬고요. 7번째 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를 6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첫째 항은 모르지만 공비 2가 6번 곱해진 결과가 바로 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6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64이기 때문에 양쪽을 약분해 보시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a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a의 값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첫째 항도 알았고 공비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a 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입니다. 등비수열 AN에서 네 번째 항이 24.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요. A의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초항,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값이 24입니다. 그리고요. 일곱 번째 항이 192일 때 자, 일곱 번째 항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6제곱이 19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식을 잘 연립하면요. 우리가 첫 번째 항 A와 공비 R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식을 조금 변형해 보면 A 곱하기 R 3개 곱하기 R 3개가 192다라고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어차피 R이 6개라는 것은 3개와 3개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위에 있는 단서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위쪽 값에 의해서 우리는 AR의 세제곱이 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식을 변형시켜 보시면 24 곱하기 R의 세제곱이 192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8이 되겠죠. 따라서 R을 세제곱해서 8이 되는 거니까 R 값은 2가 되겠고요. 구해진 R 값을 아무 곳에나 대입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이 8이니까요. 결국 A의 값은 3이 돼야겠죠. 따라서 첫 번째 항은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에다가는요. 첫째 항은 3이고 공비는 2입니다. 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지금 32이기 때문에 96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96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768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768이라는 숫자가요.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의 n-1이라고 해주면 이 n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약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3으로 약분을 해보시면 3, 2는 6, 3, 5, 15, 3, 6, 18이 되겠죠. 자, 256은 2의 8제곱입니다. 2의 8제곱이 2의 n-1제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n의 값은 9라는 것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제9항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